안녕하세요. 크리스리입니다. 지난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소개에 이어 좀 더 본질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여러 내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격으로 개인, 모바일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매일 근무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날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가 더 이상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망 분리에 기반한 보안 체계에 대한 확신을 하기도 어려워졌으며 운영 관리도 점점 골치가 아파지는 현대 사회입니다. 이런 디지털 생태계에서 회사 자산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니스트라는 정부기관은 미국 공공기관의 보안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으로 운영하고자 작년 8월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공공기관을 위한 지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서론부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민간 엔터프라이즈의 관점과 일맥상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 논리적 구성 요소, 제로 트러스트 적용 시나리오 및 유스 케이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체계 속에서도 존재하는 위험 요인, 제로 트러스트와 융합하기에 적합한 다른 프레임워크,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니스트에서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7가지를 소개하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 1번 모든 데이터 소스 및 컴퓨팅 서비스를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네트워크는 여러 클래스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 저장하는 장치, 회사가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Software as a Service 등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심지어 개인이 본인이 소유한 기기로 회사의 리소스에 액세스한다면 그런 개인 소유 기기도 회사가 보호해야 할 리소스로 분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통신이 보안됩니다.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를 더 이상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옆방에서 접속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받는 경우와 지구 반대편에서 접속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받는 경우를 제로 트러스트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의 자산에 접근을 원한다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안에서 동일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뢰는 회사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는 장치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으로 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통신은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호되도록 인증 절차 및 접근 권한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번, 회사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세션 단위로 부여합니다.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려면 요청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요청자가 액세스를 필요하게 만든 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업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액세스의 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전에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던 작업을 새롭게 다시 수행할 시점이 오는 경우 모든 인증과 접근 권한 부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더 이상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4번,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클라이언트 ID,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접근하려는 자산의 관찰 가능한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동적인 폴리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가 무엇인지, 조직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액세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장치에는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네트워크 위치, 요청 시간, 날짜, 이전에 관찰된 동작 및 설치된 인증 정보와 같은 장치 특성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상세한 정보가 기반이 되면 보안이 보다 쉽게 강력해집니다. 자동화된 주제 분석, 장치 분석 및 관찰된 사용 패턴에서 파악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상 범위 이탈 시 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성향에 관한 정밀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는 보안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기반인 policy의 활용성에 따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policy란 결국 조직이 주체, 데이터, 자산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액세스 규칙 집합입니다. policy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요청자의 네트워크 위치, 시간, 보고된, 활성화된 공격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규칙과 속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요구사항과 허용되는 위험 수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리소스 액세스 및 작업 권한 policy는 리소스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policy 전례는 관리자에게는 전사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면서 모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회사 자산 접근성을 편리하게 지원합니다.
회사의 모든 소유 자산 및 관련 자산의 무결성 및 보안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측정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는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리소스 요청을 평가할 때 자산의 보안 상태도 평가해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기업은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시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버전이나 패치가 출시되면 즉각 적용해야 합니다. 6번 모든 리소스 인증 및 권한은 부여되기 전에 해당 세션의 컨텍스트에 따라 적응 변화형으로 적용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기업은 IDE, Credential and Access Management, 그리고 자산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가용성 및 비용 효율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팔러시 지침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팔러시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더 중요시해야 할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회사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회사 소유물을 자산 단위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형성된 이후에도 팔러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전사적인 보안 상태를 정밀하게 보고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 자산의 사용자 트랜잭션 전반에 걸쳐 가능한 인증 및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자산,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해서 보안 상태를 개선합니다. 기업은 자산, 보안 상태, 네트워크 트래픽 및 액세스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며 팔러시 생성 및 시행을 개선하기 위해 얻은 통찰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액세스 요청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 제로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에 접근하는 요청자와 그 자산 사이에서 액세스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별 트랜잭션 또는 섹션 단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데이터 접근 요청 시점과 이후 데이터 전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크게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분합니다. Policy Engine. Policy Engine은 자산에 대한 액세스 부여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지점입니다. Policy Engine이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트러스트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트러스트 알고리즘의 회사 자체의 팔리시 규칙들과 회사 외부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입력함으로써 해당 액세스 요청에 대한 신뢰 수준을 판단하고 권한을 허용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팔리시 엔진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리시 엔진은 모든 상황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의 CEO와 같은 격입니다. 팔리시 엔진이 결정한 사항을 현실에 반영하는 역할이 바로 Policy Administrator 또는 Policy 관리자입니다. Policy Administrator. Policy Administrator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실무자 역할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액세스를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Policy 엔진이 내린 결정을 전달받아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도록 데이터 요청자와 데이터 보유자 사이에서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Policy 엔진이 CEO라면 Policy Administrator는 실무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Policy Decision Point. Policy 엔진과 Policy Administrator의 역할은 이처럼 뚜렷한 분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Policy 엔진과 Policy Administrator를 Policy Decision Point라고 동일한 명칭하에 통합해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Policy 엔진과 Policy Administrator 역할은 액세스 요청을 검토하고 사전에 설정된 Policy에 따라 권한을 결정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Policy Enforcement Point. Policy Enforcement Point는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데이터 요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데이터 보유자 입장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갖춘 회사와 접점을 이루는 단일 지점이 바로 Policy Enforcement Point입니다. Policy Enforcement Point는 데이터 요청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데이터 보유자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청자와 보유자 사이에서 적절한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한편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는 Policy Enforcement Point는 문지기 역할이자 트랜잭션에 대한 거래 원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핵심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갖추어올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핵심 이점은 트랜잭션 관계자들의 인증, 데이터 접근의 권한 관리, 그리고 트랜잭션 수준에서의 로고 관리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모든 요청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증, 권한 관리, 그리고 절정 기록에 의한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